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 선생님이 또 이 시험 문제를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중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아무튼 이미지를 보고 내지는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선생님이 좀 설명을 첨가해서 답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교과서를 함께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온도와 열 이렇게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내용이 있는데, 자, 온도와 열은 어떤 관계냐 하면, 자, 4번에요.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가 바로 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걸 교과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왔어요. 자, 1번 문제는 온도와 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1번. 물체가 열을 얻으면 물체의 온도가 높아진다. 네,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한다고 배웠나요? 아니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문제로라도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10도씨의 물 입자보다 20도씨의 물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다. 자, 열과 온도와 또 입자의 운동과 관계가 깊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5번.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 열. 자, 공부 잘하고 왔고요. 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10도씨의 물체고요. B는 50도씨의 물체인데, 1번.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나요? 아니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우리가 자명하게 잘 알고 있는 높은 온도 쪽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2번.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진다. 그럴까요? 열을 B에서부터 A가 받아서 오히려 입자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져야 되겠죠. 지금 있는 상태보다. 3번. B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A 쪽으로 열을 보내주니까. 자, 4번. B에서 A로 온도가 이동한다. 자, 온도가 이동하는 건가요? 네, 열이 이동하는 거죠. 열 에너지가. 자, 5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A의 온도가 B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A의 온도와 나중에 알겠지만 열평형 상태가 되죠. 온도가 A와 B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자, 열의 이동에는 전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죠? 대류, 복사 이런 게 있어요. 각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과 관계없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추운 겨울에 털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한다. 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정의에도 알다시피 직접 접촉에 의한 열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털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를 막아주는 현상이 맞습니다. 2번, 보온병의 이중벽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도 바깥하고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니까 이것도 전도 현상입니다. 냉동식품을 스티로폼, 우리는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그 상자에 넣어서 배달하는 것도 공기의 차단을 막는 거죠. 녹는 것을 막는 겁니다. 오븐에서 갓 조리한 음식을 꺼낼 때 장갑을 끼는 것도 열이 우리한테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들이 5번을 선택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을 법한 문제예요. 자, 냄비의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을 금속으로 만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냄비의 손잡이를 금속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도 현상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금속으로 만든다,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 버리면 전도는 어떻게 돼요? 더 잘 되는 거죠.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냄비를 만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4번. 죄송합니다. 다음의 현상과 관련 있는 주된 열의 이동 방법을 옳게 짝지어 보래요. 자, 전기 난로 앞에 있으면 전기 난로를 향한 얼굴이 등보다 따뜻하다. 이게 바로 접촉 없이 직접 열이 전달되는 뭐예요? 복사 현상. 미안합니다. 복사. 자, 니은 뜨거운 국국물에 담가 놓은 숟가락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국국물에서 숟가락으로 직접 열이 전달되죠. 그런 걸 전도라고 합니다. 물이 담긴 주전자의 아래쪽을 가열하면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자, 아래쪽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 같은 부피당 물의 입자가 적어지죠.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물질과 물질 간의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부피가 물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아주 전형적인 대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복사, 전도, 대류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정에서 효과적인 단열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걸 고르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창문에 커튼을 다는 것은 바깥의 찬 공기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냉기 복사를 차단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창문에 커튼을 겨울에 다는 것은 또 여름에 다는 것은 햇빛을 차단하고 복사를 차단하는 단열 방법이 됩니다. 2번, 건물 벽을 검게 칠한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지중해에 있는 그 아주 더운 지방에 그 바닷가 위에 비탈진 곳에 있는 집들이, 아주 멋있는 집들이 있는 그런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장면을 볼 거예요. 그럴 때 그 집들을 다 무슨 색으로 칠해놨던가요? 맞아요. 흰색으로 칠해놨어요. 왜요? 햇빛이 들어오면 다 반사돼서 나가라고.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검게 칠해버리면 모든 열을 다 껴안고 있게 돼요. 그러면 너무 더워서 집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2번은 단열 방법으로 아주 적절치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벽면이나 옥상에 녹화를 한다, 이 말은 사진을 찍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물을 줬을 때 그 나무들이 그 물을 먹거나 아니면 나무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건물을 어떻게 해줘요? 시원하게 해주죠. 자, 4번, 창문을 이중창으로 설치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5번, 벽면 내부에 단열재를 넣는다. 가장 직접적인 단열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금속 캔을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가끔 선생님하고 과학실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음료수 먹고 남은 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캔 왜 있어요? 하고 물은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이렇게 수조에 물을 데우고 또 이 캔에다가는 찬물을 넣어서 이 실험을 해줬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자주 나올 수가 없어서 실험을 할 수가 없네요. 아마 이 실험은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물을 따뜻하게 하고 이 물은 찬물을 넣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실험은 거꾸로 한 상황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쪽이든 가네요. 자, 금속 캔을 넣었을 때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금속 캔에 이게 이제 요 실험에서는 이게 금속 캔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고요. 이거는 수조에 들어있는 찬물의 온도죠. 그랬을 때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열이 찬 곳으로 이동하니까 점점 낮아지겠죠. 찬물의 입자 온도는 점점 느려진다. 그럴까요? 열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자 온도는 점점 활발해지죠. 열을 받아서. 3번.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열이 이동한다. 이건 이제 너무 잘 아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죠. 4번.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의 온도는 40도이다. 네, 그래프를 봤더니 네, 40도가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일 거고요. 그 다음 5번. 뜨거운 물이 얻은 열량은 찬물이 잃은 열량의 2배가 아니라 열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언제든지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실제에서는 오차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그 열량은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퀴즈 하나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긴 다른 환경을 하나 더 생각해 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찬물로 갖고 있는 온도가 10도였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현상에 자, 다시 한번요. 자, 예를 들어서 찬물이 10도의 온도에 있는 것을 함께 60도에 있는 물과 섞었다 하면 이 그래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찬물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아마도 열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도 더 낮은 데에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온도 기억. 온도계에 측정되는 온도가 높아지는 동안 물에서 온도계의 온도 센서로 열이 이동한다. 네, 맞는 현상이죠. 즉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죠. 네. 니은 온도계에 측정된 온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 온도계의 온도 센서와 물은 열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온도계에 측정된 온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 온도계의 온도 센서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높을까요? 자, 열평형 상태라고 했으면 이럴 수가 없죠. 온도가 같아야 되겠죠. 네,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로 가겠습니다. 온도가 각각 10도, 30도, 50도인 물이 각기 다른 컵 속에 담겨 있다. 온도가 30도인 물 입자의 운동 모형이 그림 나와 같을 때 온도가 10도씨인 물 입자와 50도씨인 물 입자의 운동 모형을 가와 다에 각각 그리라고 했어요. 일단 그리는 거 먼저 해볼까요? 자, 30도씨가 요 정도면 10도씨는 선생님은 더 가깝게 그리겠어요. 그리고 물의 입자도 더 많이 그릴 수도 있겠죠.
네. 50도는요. 훨씬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거예요. 그러면 한 4개 정도.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얘네 운동이 지금 난리가 났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도와 물 입자의 운동 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운동이 둔하고, 네, 둔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9번. 훨씬 많은 이런 전도나 대류와 복사의 이 예들이 있는데 지금 국한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요 문제에서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한 번 더 간략하게 그런 점들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에어컨은 위쪽에, 벽 위쪽에, 방열기, 이런 소위 말하는 라지에타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아래쪽에 주로 설치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 까닭을 열의 이동 방법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래요. 자, 이것은 공기의 대류, 순환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에어컨에서 나오는 공기는 어때요? 차가운 공기가 나와요. 라지에터에서 나오는 공기는 어때야 돼요? 더운 공기가 나옵니다. 자, 차가운 공기는 무게가 어때요? 무거워요. 더운 공기는 공기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요. 왜요? 자, 아까 우리가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 상태와 입자의 개수를 적어봤어요. 자, 3개의 원은 크기가 어때요? 똑같아요. 크기가. 자, 차가운 공기에 더 공기 입자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더 무거워져요. 자, 그래서 에어컨에서 나온 공기가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아래쪽에 설치하면 공기가 위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차가운 공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온 방안이 다 시원하기 위해서 에어컨은 위에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야 해요. 라지에타의 더운 공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공기 입자가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벼워요. 그러면 더운 공기가 위로 가요. 그래서 온 방이 다 따뜻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공기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방열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잘 정리해서 답을 쓰고 싶으신 분은 자, 대류가 일어날 때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가고 더운 공기는 어떻게 가고 그러므로 에어컨은 위에 그러므로 방열기는 아래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펜이 너무 두꺼워서 여기 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써주지 못하는 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우리가 9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질문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 언제나 얘기하지만 어려워 마시고 선생님에게 질문 사항을 댓글로라도 아니면 메시지로라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수업 시간 잘 듣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